토트넘은 기회 놓칠 기회를 놓쳐버리는 법이 절대 없네. 약간 좀 언어 유희긴 한데, 그러니까 또 좀 스스로 잘못된 대처를 하면서 욕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번 항소는 황당해. 이번 일은 클럽에 큰 타격이 될 거야. 벤탄쿠르, 참고로 깜빡할까봐 얘기하는데 끔찍한 인종차별 발언을 한 선수거든. 벤탄쿠르와 클럽 모두 이번 항소를 교훈으로 삼아야 돼. 그리고 벤탄쿠르가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했다는 거 너무 실망스러워. 토트넘이 벤탄쿠르 징계가 너무 과하다면서 항소에 나선 가운데 이러한 조치에 대한 영국 현지 반응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토트넘 구단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벤탄쿠르와 감독인 포스테코글루를 향한 비판이 꽤 단단한데요. 오늘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티브 사용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향한 인종차별 발언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FA, 그러니까 잉글랜드 축구협회로부터 벌금 10만 파운드와 7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토트넘이 여기에 출전 정지가 너무 길다면서 항소한 소식도 어제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간밤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벤탄쿠르를 대놓고 감싸면서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항소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토트넘의 이러한 대응을 두고 현지에서도 비판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국내에서도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뭐 우리도 그러잖아. 뭐 이렇게. 아니면은 7경기는 너무 심한데? 이런 미온적인 반응이 뭐 소수 의견이긴 했습니다만 없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현지에서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현지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가 힘을 얻진 않고 있고요. 오히려 주요 매체들이 앞장서서 토트넘의 대응 방식에 비판을 가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그 BBC를 비롯한 여러 주요 매체들이 이번 토트넘의 항소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BBC 기사를 보면 벤탄쿠르와 손흥민 그리고 축구에서 급증하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인들을 향한 인종차별 이런 아예 특집 기사를 냈어요. 이러면서 축구계의 반인종차별 자선단체인 키키라웃의 조사를 인용을 하면서 이런 정보도 공유를 합니다. 첫째, 2022-23 시즌 277건이던 경기장 안팎의 선수 타겟 인종차별 공격이 지난 2023-24 시즌에는 395건으로 크게 늘었다. 어우, 엄청 늘었네. 이 중 55%가 동아시아 출신 선수들을 향한 인종차별 행위였다. 그리고 지난 5시즌 동안 이 단체에 보고가 됐던 937건의 선수 타겟 인종차별 공격 가운데 무려 35%에 해당하는 327건이 단 7명의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출신 선수들을 향한 것이었다. 이렇게 그러면서 주요 타겟으로 거론된 선수들이 손흥민, 황희찬, 미토마, 도미아스, 가마다, 스가와라 이런 한일 선수들 언급이 됐습니다. 지난 10월 FIFA가 울버햄튼 황희찬에게 인종차별 공격을 가했던 코모의 수비수죠. 이탈리아 세리아 그 프리시즌 경기할 때 마르코 쿠르토에게 10경기 출전 정지 중징계를 내렸던 사례도 여기 언급이 됐고요. 쿠르토 징계는 차후에 5경기로 이제 좀 감면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다름 아닌 팀 동료에게 인종차별 공격을 당한 것은 현지에서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위에 언급한 아시아의 하이 프로파일 선수들 리스트 중에서도 손흥민은 뭐 단연 돋보이는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던 것도 우리가 좀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려진 것만으로도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만 맨유, 뭐 첼시, 팰리스, 웨스트햄 이런 팬들한테 공격을 받았었고요. 이건 뭐 알려지고 또 어떤 형태로든 비난이나 징계가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그런 환경에 노출된 채로 경기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타팀 팬도 타팀 선수도 아닌 같은 팀 동료 그것도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알려졌던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뜬금없이 자기 집에서 진행한 방송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저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게 또 실제로 방송이 됐고요. 논란이 좀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FA에서도 이 사안을 가볍게 다룰 수는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난 9월 FA가 이 사안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들어가는데요. 최근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저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벤탄쿠르가 지속적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당시 벤탄쿠르가 대외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올렸었는데 손흥민 철자도 틀린 데다가 24시간만 표기가 되는 인스타 스토리에 이 메시지를 올려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사과가 맞냐 이런 말이 나왔었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는데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적용이 됐어요. FA가 이번 주 밝힌 내용에 따르면 벤탄쿠르는 지난 9월 FA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자신의 서명이 담긴 사유서에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강변을 했고요. 자기가 FA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본인이 했던 그 발언의 이유가 진행자를 비꼬는 표현, 사카스틱한 표현이었고 부드러운 질책, 너 왜 그런 표현 쓰냐라고 자기는 돌려가지고 그 진행자를 좀 비난하는 그런 그 목적이었다. 손흥민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저널리스트를 유쾌한 그 어조로 농담을 섞어서 비난하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네, 사유서에 제출을 했대요. 네, 참. 그러니까 당시 당신이 했던 행위가 인종차별이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었다. 이렇게 강변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한테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던 것과는 좀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뉴욕타임즈 계열사인 디 애슬레틱에서는 이런 벤탄쿠르의 행동을 분석을 하면서 토트넘이 이 사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벤탄쿠르 징계 항소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토트넘과 벤탄쿠르가 이번 징계에 대처하는 게 왜 잘못이 됐고 이게 왜 큰 문제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FA 징계위원회는 당시 벤탄쿠르가 공개적으로 또 손흥민 선수한테 따로 거듭 사과를 했다는 거, 요거를 파악을 했고 이게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증거에 비춰볼 때 제출한 사유서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 사유서에서 주장한 내용은 벤탄쿠르가 이미 했던 사과와 토트넘 구단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반응과는 딴판이기 때문이다. 토트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또 벤탄쿠르는 해당 사유서에서 사적인 얘기여서 유출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 그리고 기자가 상식에 부합하는 포스팅을 할 거라고 합리적인 기대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한국 사람 다 똑같이 생겼잖아.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사담이었는데 공개가 된 거고, 그러니까 기자한테 다 이 책임을 덮어 씌우는 거죠. 그 얘기들을 포스팅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차마. 그건 다 잘릴 줄 알았다. 편집할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죠. 와, 이거 너무 짜치는데요? 네, 아무튼 FA 징계위원회는 진행자가 당시 촬영을 위해서 영상 스태프들과 함께 벤탄쿠르 집에 4시간이나 머물렀다. 이걸 다 조사를 한 거죠. 자기가 한 말이 방송을 타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한 얘기였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벤탄쿠르의 항변은 기각이 된 거죠. 예. 참 진짜 공개적으로는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뒤로는 또 사유서를 냈다는 게 어떻게든 징계 안 받거나 줄여보려고 안간힘을 쓴 흔적이 느껴져서 기분이 참 그렇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FA 징계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근거를 해서 벌금 그리고 7경기 출전 정지를 때린 건데요. 지금 이 징계가 과하다는 얘기를 하는 쪽에서는 비슷한 사례라면서 그 2020년에 그 에디슨 카바니 사례 인스타그램 멘트로 3경기 출전 정지를 받았던, 그리고 2019년에 베르나르도 실바의 사례 트위터 멘트로 1경기 출전 정지를 받았던 이런 경우를 좀 예로 드는데요. FA에서는 해당 사례들을 아예 다른 케이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적용된 징계 규정 자체가 달라요. 그 무슨 말이냐? 언급된 것들은 다 이제 SNS 글로 쓴 것들이고 벤탄쿠르는 TV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발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FA는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명확하게 또 갖고 있습니다. 이 방송 인터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징계를 위반했을 때는 최소 6경기에서 최대 12경기 출전 정지를 매기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르면은 7경기 징계가 뭐 중징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또 첼시 그 엔소 페르난데스 사례도 많이 좀 얘기가 되는데 이때 그 코파 아메리카 때 팀 동료들하고 함께 그 인종차별 노래 불러가지고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근데 그거는 엔소가 당시에 그 아르헨티나 국대 소속으로 참가한 대회였기 때문에 조사 주체가 남미 축구 연맹이어서 이번에 FA가 징계 내린 사안하고는 다르다고 좀 그 현지 매체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벤탄쿠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자기 시간에 또 잉글랜드 축구 시즌 중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FA가 조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자, 이런 가운데 토트넘이 징계가 과하다고 항소를 한 건 쓸데없는 행위였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반한 항목 자체가 최소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는 위반이었기 때문에 만일 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6경기 징계 이하로
가긴 어렵다는 거죠. 불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받은 징계보다 고작 한 경기를 줄이는 게 최대이기 때문에 얻는 이득이 크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에 비해서 물론 그에 줄어들었을 때 뛸 수 있는 경기가 리버풀전이기 때문에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고 또 인종차별 공격에 대한 구단의 인식 수준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기만 할 뿐이라는 점에서 좀 비난만 받는 얻는 게 없는 그런 항소다 이런 해석들이 현재 매체에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이게 그 구단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게 더 큰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기사가 많이 났어요. 아시아 축구연맹, 그러니까 AFC 소속 국가의 대표팀 감독을 역임을 했던 심지어 아시안컵 우승까지 이끌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징계를 받은 벤탄쿠르를 감싸는 멘트들을 쫙 했습니다. 인성 최고고 뭐 벤탄쿠르 계속 응원할 거고 구단의 항소에 공감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진짜 실망스럽네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물론 현지에서도 언론이나 공식적인 채널들의 반응은 벤탄쿠르 잘못이 당연하고 토트넘의 이번 대응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팬들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당장의 그 애슬레틱 기사만 봐도 베댓이 이건 말도 안 되지. 실질 정지가 너무 과해. 토트넘이 이런 터무니없는 징계를 감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뭐 이런 글이고요. 근데 여기에 또 댓글들 보면 굉장히 또 반박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쌤이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 선수가 우리 클럽 캡틴의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새로 영입할 선수의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발언을 했지 않냐. 네. 이 스레드에 글이 엄청 달렸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도 꽤나 많은 현지 팬들도 벤탄쿠르의 잘못에 대한 인식, 또 손흥민이 공격받은 것에 대한 그 어떤 분노, 구단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인상적인 댓글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놓칠 기회를 놓쳐버리는 법이 절대 없네. 약간 좀 언어 유희긴 한데, 그러니까 또 좀 스스로 잘못된 대처를 하면서 욕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번 항소는 황당해. 이번 일은 클럽에 큰 타격이 될 거야. 벤탄쿠르, 참고로 깜빡할까봐 얘기하는데 끔찍한 인종차별 발언을 한 선수거든. 벤탄쿠르와 클럽 모두 이번 항소를 교훈으로 삼아야 돼. 그리고 벤탄쿠르가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했다는 거 너무 실망스러워. 결국 이번 일은 토트넘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또 하나의 엉망이라는 거지. 참 토트넘이 이번 일에 대한 대처 아쉽고 그 가운데 손흥민 선수 놓여있다는 게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자, 토트넘에 따른 소식 진짜 너무하네요.